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운 광야에 이어 이육사의 시 절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작가 이육사에 대해 살펴봅시다. 이육사에 대해서는 광야를 배울 때 이미 소개를 했지요. 이육사는 자신의 수인번호 264번을 자랑스럽게 이름으로 삼아서 시인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독립운동가로서 치열한 삶을 살았던 일제의 대표적인 저항시인입니다. 독립운동가로서 극한적인 삶을 살며 일제에 쫓기는 와중에서도 자신의 신념 앞에 결코 물러서지 않았던 육사의 정신이 오롯이 투영된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이 시 절정입니다. 기본적인 시적 상황을 이해해 보기로 하죠. 시를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시간적 배경을 보여주는 표현으로는 매운 계절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매운 계절이 뭘 의미할까? 굉장히 찬바람이 채찍처럼 몰아치는 이런 계절이라면은 아마 겨울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은 겨울이고 이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제강점기의 고통스러운 시대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공간적 배경을 보여주는 표현으로는 북방, 고원, 서리빨 칼날진 그 위와 같은 표현이 있는데요. 겨울의 추위를 이기려면 따뜻한 남쪽 지방으로 가야겠는데 화자는 더 추운 북방, 즉 북쪽 지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평지보다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춥죠. 화자는 더 추운 고원으로 올라가게 되지요. 이 북방의 고원이 중첩되는 극한적인 한계의 상황을 서리빨 칼날진 그 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극한적인 한계 상황이 점층적으로 더 심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화자가 처해 있는 공간적 배경이다. 이 시의 공간적 배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매운 계절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 시의 시간적 배경을 보여주죠. 매운 계절은 겨울을 의미한다. 그 겨울은 고통스러운 시련의 시대 상황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그 맵다라고 하는 표현 있잖아요. 미각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는데 혀의 매운맛이 사실은 통각에서 기인한 감각이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매운 계절은 그래서 고통스러운 상황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죠.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런 시대 상황으로부터 오는 탄압이라든가 시련을 의미한다. 그 시대 상황에 쫓겨서 일제치하 가혹한 탄압에 쫓겨서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일연의 첫 번째 행위다라고 볼 수 있죠. 여기 상당히 독특한 그 감각적 이미지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계절에 채찍을 맞았다라고 하는 거는 칼바람 맞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센 바람. 이 추위라고 하는 게 이제 피부로 느껴지는 감각, 촉각이잖아요. 그런데 맵다라고 표현했으면 이 맵다는 이제 혀로 느껴지는 맛이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미각적 이미지라고 얘기를 하죠. 따라서 촉각을 미각으로 바꿔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 촉각의 미각화라는 공감각적 이미지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북방으로 가봅시다. 북방이라고 하는 건 북쪽 지방이라고 얘기를 했죠. 불가피하게 쫓겨온 2억의 공간 만주 지방인데요. 실제로 당시에 국내 상황이 굉장히 엄혹해지면서 일제의 탄압과 시련이 굉장히 그 압박이 강해지면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만주로 쫓겨가게 됩니다. 망명의 길에 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자 역시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더는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만주로 쫓겨갔을 이런 상황과 이 부분은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화자가 처한 한계 상황인데 수평적으로 이동해서 처해져 있는 한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내용은 현실적으로 닥쳐오는 시련과 그로 인해 발생한 비극적인 유랑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바로 북방이라고 하는 수평적 한계 상황을 통해 표현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은 고원으로 가봅시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났다. 하늘이라고 하는 건 뭘까? 열린 공간이죠. 소망과 가능성을 지닌 열린 공간. 뒤에 보면 무지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무지개가 하늘에 뜨는 아름다운 그런 자연현상이지 않습니까? 무지개와 의미가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고요. 이 하늘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 지쳐 끝나는 곳에 바로 고원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고원은 원래 해발고도 600m 이상에 있는 넓은 벌판인데 위로 올라가서 펼쳐지는 수직적인 한계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리고 화자는 더 이상 쫓겨 달아날 곳도 없는 그런 한계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서리발과 칼날진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서리발, 날카롭고 차가운 이 서리발이나 또는 칼날진, 칼날 같다는 표현으로 우리가 읽으면 되겠는데 이런 칼날 같은 상황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고통과 시련의 상황이 중첩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서리발이 칼날져 있는 그 위가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생존의 극한 상황이고요. 이 시의 제목이 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절정이라고 하는 게 북방으로 이동했어. 북방에서 다시 고원으로 이동을 했어. 그래서 여기 아주 날카롭고 뾰족하게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우리는 절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리발 칼날진 그 위라고 하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위에 섰다는 것은 화자가 지금 고통과 시련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직면해서 피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대결정신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의 내용은 극한 상황과 맞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요. 수직적인 한계 상황 고원을 통해서 바로 이런 화자가 놓여있는 극한적인 한계 상황을 표현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북방에서 고원으로, 고원을 다시 북방과 고원이 중첩된 서리발 칼날진 그 위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극한 상황이 절정에 도달하는 점층적 구조를 표현해주고 있다. 자, 지금까지 본 두 개의 연이 화자가 놓여있는 상황을 보여준다면 이제 화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연은 화자의 생각을 보여주게 되죠. 자, 이 상황에서 나는 어디다가 무릎을 꿇어야 하나?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 이것은 보통 두 가지 중에 하나죠. 기도를 할 때도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되고요. 또는 남한테 굴복했을 때 복종을 의미할 때도 무릎을 꿇게 되죠. 여기서는 바로 기원의 자세. 왜냐하면 육사는 한 번도 굴복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기원의 자세로 읽게 됩니다. 결국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라고 하는 것은 무릎을 꿇을 곳조차 없다. 기도조차 불가능하다. 구원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있다. 라고 스스로 화자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화자는 한 발 제겨 디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발끝이나 발꿈치만 땅에다 이렇게 살짝 디디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곳조차 없다. 더 이상 한 발자국을 옮겨 디딜 곳조차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극한 상황이라는 거죠. 여기서 화자는 당연히 절망적 심리를 느낄 수밖에 없겠죠. 이 표현은 화자의 절망적 심리가 배어나오는 표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여는요. 극한 상황에 대한 인식과 화자의 내면 심리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연으로 가봅시다. 이러면 화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이것은 상황에 대한 관조의 과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상황을 통찰하기 위해서 조용히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것이 관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 이러매라고 시작하는 요 행에서 일종의 시적 전환,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고요. 지금까지 화자가 놓여있는 절박한 심리, 이런 상실감과 좌절감으로부터 화자는 조용한 성찰의 시간을 통해서 그 다음
최종적인 깨달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깨달음은 자기가 놓여있는 매운 계절의 상황, 가혹한 현실 상황, 겨울을 이렇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강철은 단단하고 차가운 금속이죠. 그래서 비생명성과 관련이 되고요. 죽음을 표상한다고 볼 수가 있고 이 지상의 절망적 상황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겨울은 강철이다라고 하면은 이 가혹한 현실 상황은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죽음의 상황이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무지개입니다.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황홀하고 아름다운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자연현상이죠. 현실을 초월한 꿈 같은 세계를 우리는 무지개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은 소망의 세계고요. 천상적인 희망의 세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겨울은 무지개다라고 얘기를 하면 겨울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도 있으리라라는 얘기가 되게 되죠. 그래서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겨울은 강철이다, 겨울은 무지개다 라고 하는 이질적 이미지의 결합, 이것이 바로 역설적 표현입니다.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최고 절정을 이루고 있는 표현이다. 클라이맥스를 이루고 있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놓이는 극한 상황을 초국은 초월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초월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는 강철 속에서 무지개를 발견했다라고 화자는 표현하게 됩니다. 일단 이 표현은 겨울은 강철이다 또는 겨울은 무지개다 라고 하는 은유법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철과 무지개가 지닌 모순 위에서 바로 자기가 놓여있는 상황, 겨울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인식을 보여주게 되죠. 강철과도 같은 강하고 혹독한 이 겨울을 무지개로 표상된 부드럽고 초월적인 세계로의 지향을 통해 극복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집약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이 부분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비극적인 삶의 인식, 겨울은 강철이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인식을 넘어서 겨울은 그러나 무지개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초월적 자세, 극한 상황에서 발견한 희망과 신념이라고도 우리는 설명합니다. 자, 네 번째 연의 내용이 정리가 됩니다. 극한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초월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품게 되었다. 화자는 결코 굴하지 않습니다. 육사가 일생을 그렇게 살아왔죠. 자, 이제 시의 구성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잠시 본문에 오타가 하나 큰 게 보였죠. PPT 만들 때는 왜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았을까?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를 이제 보니 끌어야 하나라고 썼네요. 여러분, 애교로 봐주세요. 자, 본격적으로 시의 구성에 들어가 봅시다. 전체는 기승전결의 4단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어날기, 이을승, 시상이 두 개가 연달아 이어지게 되면은, 시상을 이어받으면은 우리가 기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둘 다 한계 상황을 통해서 화자가 놓이는 시련의 상황과 화자의 현재 위치를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두 개의 연이죠. 그리고 세 번째 연은 전환, 극한 상황에서의 화자의 심리를 보여주게 되는 부분이고요. 이걸 통해서 화자는 인식의 전환을 이루면서 네 번째 연의 결론을 맺게 되죠. 마무리가 일어나고 있는 연이 네 번째 연인데 극한 상황을 뛰어넘고자 하는 의지와 강한 그 초월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네 번째 연입니다. 전체 내용을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앞부분은 화자의 외적 상황을 위주로 전개가 되고 뒷부분은 화자의 내적 심리를 위주로 전개가 되죠. 이것을 선경후정의 시상 전개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육사는 원래 한학을 통해서 학문에 입문을 했고 어렸을 때 한학을 배웠어요. 그리고 한시를 통해서 시의 토대를 익히게 되었죠. 그래서 육사의 시에는 한시의 특징이 많이 드러나는데 기승전결의 4단 구성이나 선경후정의 시상전개 방식도 한시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특징들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극한 상황에서 현실을 초월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루고 있는 게 이 작품으로 기승전결의 한시의 구성 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상징적 시어와 강인한 의지가 두드러집니다. 특히 이런 강인한 시어들을 보여줄 때 남성적 어조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유약하고 연약한 모습을 표현할 때 여성적 어조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오늘날의 남녀관계에는 맞지 않는 표현이 되겠죠. 어쨌든 과거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는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현재형 시제를 사용해서 상황의 긴박감과 현재성을 보여주게 되죠. 치열한 대결의식을 표출해 줍니다. 시의 제목 절정은 육사가 놓여있는 한계 상황, 화자가 놓여있는 한계 상황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단 한 발자국의 후퇴나 양보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비정한 겨울 그 자체에서 황홀한 무지개를 꿈꿨던 것이 바로 이육사죠. 그래서 시 절정은 이육사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이육사의 비극적인 삶의 시적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육사의 시 절정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알아보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